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이제 끝물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 3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베트남 북부를 처음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베트남 남부를 생각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 정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광주를 다녀왔는데 거기 퇴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 동네에 캄보디아 아가씨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 퇴촌처럼 수도권 시골이긴 한데 비교적 부유한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국제 결혼 트렌드가 많이 젊어지고 많이 도시화되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성향이 베트남이 낫다, 캄보디아가 낫다, 라오스가 낫다, 이렇게 좀 갈리기도 합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이 국제결혼 국가를 선택하는 선택 가이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죠. 통상적으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모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베트남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북부 여성을 더 선호하고요. 베트남 북부 여자들이 남부 여자들에 비해서 좀 더 한국적이고 키도 크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베트남에서 살면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평균적인 키는 남부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 미녀와 북부 미녀의 차이는 좀 있어요. 남부 여자들이 좀 어떤 외모적으로 큼직큼직하고 세련되고 북부 여자들은 좀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반대로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국제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처음에 베트남을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도 북부를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남부를 시도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신생 업체들을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남자 나이가 43세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다 그러면 북부를 한번 권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남자가 한 45세 이상이다 그러면 남부를 진행해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하기도 해요. 남부와 북부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북부 여자들이 좀 뭐랄까 눈이 높아요. 남자가 돈이 많아도 좀 아니다 싶으면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결혼이 좌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의 진정성도 있는 여자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진행을 해봐도 그래요. 북부 같은 경우는 돈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북부에 문신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점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실제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북부에서 컨택이 안 돼서 남부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부 진행은 나이가 어린 신랑 또는 나이가 많은 재혼 커플이 결혼의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남부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베트남 국제결혼 놓고만 보면 국제결혼의 시장 규모가 남부가 8대2 또는 7대3 정도로 북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케이스도 많고 나쁜 케이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베트남 국제결혼 남부 진행은 남자가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오케이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가 결혼에 동의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가서 잘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베트남 남부에서도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높아서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빠지는 그런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베트남 여자가 너무 까졌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돈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외모의 여성을 찾고 싶은데 베트남에서 자기가 결혼할 자신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라오스 여자나 캄보디아 여자가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라오스도 예전에 좀 다녀봤고 캄보디아도 좀 진행을 좀 해봤고, 그런데 현실은 이거예요.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국제결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남부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고 키도 크고 또 선택의 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한국 사람의 기호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북부는 어린 초혼 커플 아니면 나이 좀 있는 재혼 커플이 예우가 좋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사람을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괜찮은 아가씨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에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좀 괜찮은 여자랑 결혼하려면 오히려 베트남보다 지참금도 많고 결혼 비용도 비싸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결혼 생활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베트남보다 나은 장점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고, 라오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여자들이 때가 많이 묻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순수한 라오스 여성이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라오스는 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지참금에 대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보통 한 5,000불, 정말 신부 괜찮으면 10,000불 이 정도가 지참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국제결혼업체 통해서 결혼하는 신부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나라 문화를 알면 그렇게 결혼하는 여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 생활 수준 차이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나요. 한 10년에서 20년? 그러다 보니 라오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라오스 여자가 순수하기 때문에 선택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가 무지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몰라서 순수한 거하고 성향 자체가 착하고 순수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몰라서 순수한 거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겪어보고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에 비해서 베트남 여자들은 하노이나 하이퐁 정도만 해도 한국 사람하고 생활 습관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아선 별 적응 없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랑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조금 까다롭다 해서 그게 마냥 눈만 높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북부의 식습관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그리고 문화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교적 한국하고 잘 맞는 게 베트남 북부다 보니까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베트남 북부에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굳이 하이퐁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이퐁도 하이퐁 나름이고 뭐 꽝닝이나 하이지영이나 주로 결혼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100%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북부라고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지 하이퐁이라고 꼭 언급은 안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호치민을 언급하지 않고 베트남 남부라고 하는 이유는 또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베트남 남부 여자들 특징은 크게 도시화된 여성과 그 시골에서 사는 여성의 특징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도시화된 여성을 선택할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시골에서 순수한 여성을 찾는 그런 분들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베트남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세련된 외모의 여성을 찾으면서 또 나한테 잘할 순수한 사회의 때를 덜 묻은 그런 여자를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사는 여성과 도시에 사는 여성은
확실히 틀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거죠. 제가 호치민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어요. 호치민에서 나고 자란 여자들은 오히려 북부 여자들보다도 부유하고 눈이 더 높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국제결혼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왜? 하노이하고 호치민을 놓고 보면 호치민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급여 수준도 호치민이 훨씬 낮고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이런 대도시를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대도시에 사는 괜찮은 여자는 굳이 국제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어떤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하냐? 보통 시골 살다 올라와서 그 도시화된 여성들 중에서 그 경제적인 안락함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하시는 부류가 있고, 또 하류계 쪽 일하다 나이가 차서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으로 턴을 하는 여성들이 있고, 또 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여성들도 있고, 케이스는 많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부 여자가 갖는 특징은 남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실제 결혼이 어려운 케이스도 결혼이 되긴 한다. 근데 그게 결혼 생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요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의 순박한 여자,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잘해줄 것 같은 여자, 이런 여자를 찾다 보니까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 실패하시고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턴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베트남 북부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 남부를 진행을 하고 안 되면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서 좀 어떤 기준치가 모자라면 한편으로는 좋은 결혼을 위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남자의 나이나 어떤 생활 환경을 고려한 그런 선택 때문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결혼한 이후에 어떤 예우나 어떤 한국에서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내 생각에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지 캄보디아나 라오스가 결혼의 허들이 베트남보다 조금 낮은 것 뿐이지 한국에서 결혼 생활 하는 거는 대충 대동소이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어떤 동남아시아 여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베트남 남부가요, 보통 한 달이면은 프로필 올라오는 게 몇천 개 됩니다. 그에 비해서 북부는 한 달에 한 2, 30개 올라오나?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냥 전체 신부 프로필 리스트 다 받아도 한 2, 300개? 라오스는 100개도 안 돼요, 프로필이. 그런데도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가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도 미끼 여성들이 엄청 많아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가서 맞선을 진행을 해보면 신부 몇 명 나오지도 않고 베트남에 비해서 신부들이 예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진만 그럴싸할 뿐이지 내용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갔으니까 결혼하고 온다, 이런 프로세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결혼 시스템에 비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조금 더 후졌어요, 결혼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을 하시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정리하자면 결혼의 허들이라는 부분에서 베트남 북부와 베트남 남부, 라오스, 캄보디아가 좀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나 아니면 어떤 성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충 비슷합니다. 그냥 어떤 그런 나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나라의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서 내가 라오스가 더 친근하다 그러면 라오스를 선택하시면 되고, 캄보디아가 더 친근하다 그러면 캄보디아를 선택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 결혼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냥 제 기준이긴 하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질렸거나 아니면 본인이 결혼을 원하는 조건의 여자가 베트남에서도 수용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선택하는 케이스, 아니면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실패하고 라오스나 캄보디아 여자를 선택하는 케이스, 이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트남 국제결혼이 전반적으로 좋은 케이스가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는 월등히 많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으면 베트남 북부 여자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조건적으로 좀 어려우면 베트남 남부 여자를 해보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 생각에는 라오스 여자가 캄보디아 여자보다는 조금 더 한국적이다,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라오스 국제결혼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를 컨택할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부 숫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왜? 인구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신부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베트남 여자 외모에 비해서 라오스 여자 외모가 가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피부톤도 베트남보다 훨씬 어둡고, 또 어떤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라오스 여자가 좀 더 순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한국 패치가 끝난 상태에서는 베트남 여자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베트남 여자나 라오스 여자나 캄보디아 여자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라적인 특징이나 어떤 라오스 여자가 이렇다, 캄보디아 여자가 이렇다, 베트남 여자가 이렇다, 이 기준으로 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잡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국가를 컨택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조건이 좀 어려워서 좋은 결혼이 하고 싶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가서 결혼하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기대치는 갖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